이번에 국민은행이 블록체인으로 채권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것도 우리나라 은행 중에 처음으로써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본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거 리플의 호재 아니냐? 근데 저는 이 뉴스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조금 이상한 걸 한 가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같이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은행이 실제로 고른 블록체인이 정말로 XRP였을지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게 오히려 리플을 가진 분들한테 더 중요한 신호일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고 가볼게요. 국민은행이 디지털 채권이라는 걸 발행했죠. 여기서 채권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림에서 써주는 차용증과도 같은 겁니다. 국민은행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 증서를 발행을 한 건데요. 근데 이번에 그 증서를 종이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이 넘습니다. 만기는 2년이고요. 블록체인으로 이걸 만들면 뭐가 좋느냐? 사고 팔고 정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 뉴스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채권을 어디에 올렸느냐? 바로 이건데요. 국민은행은 이거를 HSBC라는 외국은행이 만든 오리온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을 했고,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시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리플을 떠올리시는데, 이 오리온이라는 플랫폼은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캔톤이라는 완전히 다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블록체인이라고 전부 다 같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XRP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열린 장부죠. 근데 이 오리온이 쓰는 캔톤은 은행들끼리만 쓰는 닫힌 장부에 가깝습니다. 종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고, 결국에 국민은행이 블록체인 채권을 냈다는 게 곧바로 XRP를 썼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XRP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보시면요, 그림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은행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짜 경쟁들은 블록체인을 쓸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이 진짜 수싸움은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 누가 은행들의 일감을 가져가는지 여부인 거고, 그리고 이 싸움은 분야마다 강자가 다르겠습니다. 이 채권 같은 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분야에서는 현재까지는 캔톤 쪽이 앞서 있고요. 근데 리플은 조금 다른 분야에 강력해요. 바로 돈을 보내고 결제하는 분야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분야들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묶어둔 코인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채권권은 리플의 주종목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채권 하나를 캔톤이 가져갔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이 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애초에 뛰는 종목이 다르니까요. 그럼 진짜 중요한 신호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같은 시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가 하나 더 있었고, 국민은행을 포함한 KB금융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리플의 강력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채권은 캔톤이 가져갔겠지만 정작 리플의 주종목인 스테이블코인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은행이 이제 막 발을 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XRP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 중에 한 개죠. 그 대한민국의 1등 은행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은행이 블록체인 채권을 냈다. 그러니까 XRP가 상승한다. 이 단순한 공식은 이제 버리셔야 되겠고, 대신에 진짜 보셔야 될 질문은 딱 이거예요. 리플이 자기가 강력한 결제랑 스테이블코인을 이런 은행들의 실제 채택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여부. 이게 그냥 호재 뉴스 하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여기에 흐름을 한 가지 더 얹어드려 보자면요, 미국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들이 상원에서 통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흐릿할 때는 은행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근데 규제가 또렷해지면은 그때부터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XRP를 담은 ETF에서도 출시 이후로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왔었고, 그 길이 더 활짝 열렸을 때 리플이 자기 강점을 살릴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은 지금 어떨까요?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시점 XRP 업비트 기준으로 1,700원 안팎이죠.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강력하게 또 하폭락을 한 자리, 무려 10%가 넘게 빠진 자리입니다. 근데 이번 하락 자체가 XRP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하락한 게 아니죠. 단순하게 미국 이란과의 중동 긴장감 같은 이 바깥 외부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한 자산들이 다 같이 폭락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가격은 빠졌는데 큰 손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2,500만 개가 넘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자주 읽히거든요. 게다가 XRP를 많이 가진 지갑의 숫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표면적인 가격은 눌려있는데 그 물밑에서는 큰 손들이 오히려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동의 상황 같은 바깥 변수에 가격이 계속 흔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한 발씩 들어오는 흐름들 쉽게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이번 국민은행 사례처럼 이미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의 진짜 분기점은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결제랑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실제 은행 고객들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여기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채권을 냈지만요. 그건 XRP가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이었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한국 최대 은행이 리플의 주종목 스테이블코인에 발을 들인 상황에서 큰 손들은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조용히 XRP를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어떤 은행들이 블록체인 소식을 들고 나온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XRP를 쓴 건지 아닌지 이제 직접 구분해서 보실 수 있을 거고,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단기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또 하루 종일 시세를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본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더 잘 난다? 이거는 아니겠죠. 오히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정해두고 신경을 덜 쓰는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한 매매 습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결국에 단기 종합방에서도 이 무리한 목표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방향성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원칙이 있어야지 시장이 덜 어렵게 느껴지게 되실 거고요. 항상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결국에 팔아야지 내 돈이다. 잊지 않고 목표 수익 실현에 대해서 습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